안녕하십니까. 인공지능과 로봇 시대의 생존 전략 16강입니다. 저는 고려대 윤성식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 즉 15강에서는 인공지능 시대에 창의성이 살 길이다 라고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허구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의, 즉 16강에서는 감성이 살 길이다 라는 주장의 허구성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감성의 위력은 생각보다 큽니다. 감성의 위력을 보여주는 사례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한 맹인 거지가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시인이 길을 지나가다가 거지에게 내가 돈이 없어 적서는 못하지만 종이에 글을 하나 적어주겠다 하고는 글을 적어 거지 옆에 놓아두었습니다. 그 뒤부터 웬일인지 적선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자 맹인이 적선하는 어떤 사람에게 종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읽어달라고 말했습니다. 종이에는 봄이 와서 나무에 잎이 돋고 꽃이 피었지만 저는 봄이 온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습니다. 이 말에 감동을 받고 그냥 지나갈 사람이 맹인 거지가 불쌍해서 돈을 놓고 가다 보니 적선하는 양이 많아진 것입니다. 이처럼 단 한마디의 감성 어린 표현이 엄청난 효과를 가져옵니다. 만약 그 거지가 한 푼 줍쇼 라는 글을 가지고 있었다면 적선의 양이 훨씬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한때 지능지수라고 불리우는 IQ와 대비되어 EQ가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EQ는 감성지능이라고 흔히 표현합니다. 감성지능은 자신의 감정과 타인의 감정을 파악하고 감정을 제어하며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자신의 감정을 파악하고 타인의 감정을 파악하는 상호성입니다. 감성지능은 상대의 감성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감성적인 반응을 효과적으로 만드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표정을 읽는 능력이 뛰어날수록 EQ가 높습니다. 학자들이 인종에 따라 표정의 차이가 있을까 연구했답니다. 슬플 때 짓는 표정, 기쁠 때 짓는 표정이 인종 간의 다른가를 연구한 것입니다. 백인의 웃음을 흑인도 웃음으로 이해하고 황인종의 분노를 백인도 분노로 이해할까요? 연구 결과는 기대한 대로 모든 인간의 표정에는 보편적 특성이 있고 인종 간의 장벽이나 괴리는 없다고 나왔습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상대의 표정을 살핍니다. 전화 통화를 할 때 상대의 얼굴이 안 보여 답답하다고 느낀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미국에서 근무하는 한 한국인 의사가 완벽하지 않은 영어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는 전화가 오면 항상 내가 갈게 하고는 환자나 간호사에게 달려갔답니다. 덕분에 병원에서 가장 친절하고 적극적인 의사로 이름이 났습니다. 전화로 대화하면 커뮤니케이션에 장애가 생기지만 직접 표정을 보고 이야기하면 부족한 영어 실력을 상당 부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상대의 영어를 잘 못 알아들어도 표정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읽으면 또 영어 듣는 실력의 부족함을 메꿀 수 있는 것이지요. 믿지 못하겠다면 한번 실험해 보기 바랍니다. 이처럼 사람의 표정을 잘 읽기 위해선 전화 대화보다도 대면 대화를 선호하는데 인간과 인공지능 누가 더 표정을 잘 읽을 수 있을까요? 인공지능은 공감 능력과 감성이 부족하니까
인간이 지닌 공감 능력과 감성은 인간의 무기요, 경쟁력이라는 주장이 나오지만 이러한 주장은 지나치게 피상적입니다. 감성 지능의 핵심은 상대방의 감성을 잘 파악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센서로 인간의 표정을 파악하는 인공지능의 능력은 날마다 향상합니다. 이미 인간보다 더 정확하게 상대방의 표정을 파악한다고 하니 과연 인공지능을 감정에 무딘 기계로만 치부할 수 있을까요? 과학자들이 개발한 인공코, 곧 전자코는 인간처럼 400개나 되는 냄새를 맡는데 후각이 인간보다 훨씬 더 예민하다고 합니다. 냄새를 맡고 이에 즉각 대응하는 인공지능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공감이란 상대방의 감정을 파악하고 그에 맞게 대응하는 일입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인공지능의 감성을 불어넣기 위해 작가와 코미디언을 채용합니다. 작가와 코미디언은 따뜻한 반응, 유머, 차가운 반응을 인공지능에 불어넣습니다. 소울머신이라고 하는 감성 표현 인공지능 회사에 홍콩의 세계적인 부자 리카싱이 투자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인공지능의 공감 능력이 인간보다 뛰어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슬픈 현실을 접하고도 공감하지 못하고 조롱하고 비판합니다. 인공지능은 슬픈 현실을 보면 공감하게 프로그래밍 할 수 있습니다. 감성 표현은 예술 영역에서 가장 두드러집니다. 세계적인 가수 안드레아 보첼리가 오케스트라와 베르디의 오페라에 나오는 아리아를 협연할 때 로봇이 지휘를 했다고 합니다. 과연 우리가 로봇은 감성이 없어 라고 말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아직 인간의 감정을 인공지능에 이식하는 일은 매우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MIT 미디어 연구소 같은 선진국 명문 대학의 유명 연구실에서는 인간의 감성 능력을 모방하는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를 이미 시작했습니다. 이제 인간처럼 타인의 감성을 살피고 배려하는 인공지능이 나옵니다. 아무리 참을성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배려에는 한계가 있지만 인공지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창의력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감성 능력도 인공지능 시대의 안전한 영역은 아닙니다. 어설픈 감성은 인공지능 앞에서 자랑할 게 못 됩니다. 그렇다고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간의 감성은 여전히 나름 살아남을 영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뛰어난 감성을 가진 로봇 애완견이 만들어졌다고 합시다. 주인의 얼굴 표정, 음성 변화를 즉시 인식하고 반응하는 귀여운 애완견입니다. 심지어 가끔 실수하게 프로그램하면 애완견이 주인의 바짓가랑이를 물고 늘어지는 애교도 부립니다. 로봇 애완견은 진짜 애완견과 똑같은 털, 피부, 눈, 다리를 가지며 짖는 소리도 훨씬 다양하고 예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몸에 진드기가 없고 대소변도 누지 않습니다. 진짜 애완견은 나이가 들어 죽고 언젠가는 반드시 이별을 해야 합니다. 애완견이 사망한 뒤 우울증에 걸려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을 흘리는 주인도 있습니다. 이렇게 슬픔을 주지만 진짜 애완견에게 느끼는 감성과 로봇 애완견에게 느끼는 감성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디지털 시대를 사는 사람이 아날로그의 향수를 느끼듯이 아파트보다 불편한 한옥에 사는 사람이 늘어나듯이 인간은 기계에서 나오는 완벽한 감성보다 진짜 생명체에서 나오는 불완전한 감성을 더 좋아할지 모릅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프로그램된 애완견이라 할지라도 기계라는 느낌이 든다면 아쉬움이 생길 것입니다. 감성을 인공지능에 결합하는 연구를 지켜보면 인공지능이 가져올 미래를 비관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아날로그에 끌리는 인간을 보면 인공지능이 가져올 미래를 또 낙관하게 됩니다. 감성을 주입하는 연구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둘지 모르지만 인간이 아날로그에 얼마나 매료될지도 사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공지능은 감성이 없다라는 너무나 단순하고 진부한 사고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공지능은 창의성이 없다. 인공지능은 감성이 없다. 그러니 창의성과 감성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살 길이다 라는 주장은 사실 잘못된 주장입니다. 물론 그렇게 주장하는 취지는 이해가 되고 아날로그에 끌리는 인간이 아직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인공지능과 로봇 시대를 두고 우리에게 별 도움이 되는 말은 아닙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지만 사실 크게 도움이 안 되는 말입니다. 감성이 살 길이다. 글쎄요, 저는 이 주장에 대해서 의문을 갖습니다. 이상으로 16강을 마치겠습니다. 16강은 제가 수호서재에서 펴낸 예측 불가능한 시대에 행복하게 사는 법,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위한 생존 전략, 2부의 7번째 주제인 인공지능은 감성이 없을까의 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윤성식 교수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